뉴스 파이팅 배승입니다. 대한민국 아침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오피니언 리더의 선택, 출근길의 뉴스파이팅 배승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이죠. 그냥 신나는 날이죠. 오늘도 즐겁고 신나게 뉴스파이팅. 뉴스앤 뉴스잡기 NJ 김영민 아나운서와 영민한 뉴스로 돌아올게요. 귀엽고 깜찍하고 발랄하고 그리고 뉴스잡기 아재가 하라고요.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영민한 뉴스 김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영민이 아나운서 그 매운 떡볶이 좋아하세요? 갑자기요? 네. 좋아하는데 잘 못 먹어요. 아, 그 맵찔이라고 하죠. 맵찔이군요. 네, 맵찔이에요. 예, 그래요. 아니 제가 보니까 이 마음의 병이 감당하지 못할 수준이 되면 그런 자극적인 음식이 땡긴대요. 근데 그거 다들 느껴보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렇게 먹어야 된답니다. 그리고 어깨와 목이 뻐근하고 자꾸 누워있고 싶고 별일 없는데도 예민해지고 짜증나고 자도 피곤이 가시질 않고 이러면은 몸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저는 이제 요새 잘 안 누워있고 바스런히 다니기 때문에 이야. 요새 괜찮은가 봐요. 신체 장애를 극복했군요. 그렇습니다. 예, 이런 것 중에 하나라도 있으시다면 이번 주는 좀 편하게 쉬시면 어떨까요? 그럼요. 가끔 휴식을 선물할 필요가 좀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메인 PD님도 좀 쉬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쉬다 왔는데도 쉬어야 돼요. 2주간의 휴가를 다녀오셨는데. 네, 알겠습니다. 우리는 좀 쉬어야 되는데 언제 쉴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말이 있잖아요? 그래요. 주말에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근무 안 하나 보죠? 없습니다. 제가 3주 연속의 당직을 끝내고 처음으로 이제 쉬게 됩니다. 좋습니다. 네. 금요일인데 현재 시청자 굉장히 많이 들어와 계십니다. 유튜브 실시간도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저희 라디오로 함께 하시는 분들 출근길 막힐 텐데 즐겁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북한과 러시아 군사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주 무서운 소식인데요. 우리 정부가 이를 강하게 규탄했다면서요? 네, 정부가 정부 성명을 냈습니다. 네. 엄중한 우려를 표하고 북러 간의 이런 조약 체결을 규탄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건데요. 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브리핑을 했는데 먼저 침략 전쟁을 일으킨 전력이 있는 쌍방이 네. 일어나지도 않을 국제사회의 선제 공격을 가정해서 군사 협력을 약속한다. 네. 이건 국제사회의 책임과 규범을 저버린 당사자들의 궤변이자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그래서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도움을 주는 어떤 협력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이 국제사회의 감시와 제재의 대상임을 강조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무기 지원 재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을 냈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간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온 바 있는데요. 네. 이번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 재검토하겠다라면서 경고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이 무기 지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일일이 다 가르쳐 주는 것보다 러시아도 차차 아는 게 흥미진진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살상 무기를 준다 안 준다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하지 않겠다고 밝혔고요. 미리 답을 주기보다는 차차 알게 해야 압박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네. 그런데 푸틴 대통령이 우리 측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재검토에 대한 입장을 또 다시 밝혔거든요. 그래요?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공급한다면 큰 실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렇군요. 북한과 러시아 우리가 북한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무서운 일이에요. 이거 뭐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부의 입장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이번에는 국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면이 너무 예쁘니까 김영민 아나운서만 얼굴이 잡히고 있어요. 그런가요? 이쁜 척을 좀 막 해주세요. 네. 저희가 카메라가 바뀌었거든요. 보이는 라디오로 많이 들어와 네, 주시면 좋습니다. 좋겠습니다. 이번에 국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 선언을 했어요. 맞습니다. 다음 달 23일로 지금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예정이 돼 있는데 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많은 당권 주자들이 거론이 되고 있었는데 네. 이렇게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한 건 또 원 전 장관이 처음입니다. 네. 총선 패배 후에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숙고를 했다면서 지금은 당과 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온전히 받들어서 변화와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출마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제 뭐 흥미진진해지네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전당대회 출마 결심을 전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윤 대통령과 통화를 한 것으로 전해졌죠. 네. 이 캠프 관계자인 정광재 전 대변인이 밝힌 내용인데요. 네. 이 통화에서 한 전 위원장이 위기를 극복하고 이기는 정당을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윤 대통령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네. 이렇게 출마 결심을 밝히자 윤 대통령은 열심히 하라라고 격려를 좀 해줬다고 합니다. 친윤계는 지금 윤 대통령과 각을 세웠던 한 전 위원장 대신에 다른 후보를 지원하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많은데 한 전 위원장이 이렇게 윤 대통령과의 통화를 계기로 당정 간의 관계 개선에 대한 메시지를 네. 보인 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래요. V를 하고 계시네요. 아니 윤 대통령 저도 잡아주라고 이렇게 V를 했는데 네네. 카메라에 윤 대통령이 전화를 받으면 당연히 열심히 해라 뭐 이런 말 하지 않겠어요? 누가 네. 전화하든 간에 열심히 해라 뭐 이랬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의 당권 경쟁 구도 사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누가 관심 있느냐 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어차피 당대표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의원까지 지금 갑자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경쟁 구도 어떻습니까?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내에서 뭐랄까 중량급 인사들이 네. 이제 많이 출마를 선언할 거란 이야기가 나오면서 예. 전당대회 흥행은 이제 가능해졌다 흥행 이런 가능? 이야기들 나오더라고요. 네. 아직 모두가 출마 선언을 한 건 아닌데요. 음. 국민의힘 차기 당권 경쟁은 4자 구도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동훈,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이렇게 4파전이 될 확률이 높아 보이고요. 예. 지금 원 전 장관은 당정 일체론을 내세웠기 때문에 친윤계가 지원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 나오고요. 예. 나경원 의원도 지금 막판 고심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개파 구도에는 좀 거리를 두면서 오직 친국민, 친대한민국일 뿐이다. 네. 친윤표도 반윤표도 비윤표도 받아야 한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네. 한 전 위원장 외연 확장에 공을 들이는 모양새고요. 또 윤상현 의원은 당의 체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면서 자신이 혁신의 적임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에 박수현 의원이 저희 방송 나와서 이 민주당에는 친문도 없고 친명도 없다. 다 친명이다 뭐 이랬던 것 같은데 이 국민의힘도 약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흥행이 되는 건지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정부 의대 증원 조정기구를 만든다고 하는데요. 대한의사협회가 범의료계 조직을 만들기로 했다는데 이거 의정 대화가 시작되는 겁니까? 정부가 그동안에 의료계를 향해서 공통된 목소리를 네. 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대한의사협회가 그 조직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네. 의협 산하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그러니까 올특위를 설치하기로 했는데 그래요. 교수 전공의 시도의사회 대표 3인이 공동위원장을 맡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전공의 공동위원장이 아직 정해지지가 않았거든요. 아 그래요.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이미 불참 의사를 드러냈기 때문에 네. 이 자리는 아직 미정이고요. 임현택 의협회장은 이번 올특위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최근에 임 회장에 대한 지적이 많았는데 이를 좀 의식한 것으로 보이고요. 오는 22일에 첫 회의를 가지게 되는데 정부 의료계 대화가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그래요. 근데 이 임현택 의사협회장이 또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전현직 의협 간부들 그리고 임 회장까지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을 부추겨서 의료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보건복지부가 고발을 해서 경찰이 접수 중인데 임 회장이 최근에도 한 차례 출석을 했었는데 네. 1시간도 안 돼서 조사를 거부했기 때문에 다시 소환 조사를 받게 된 겁니다. 어제 임 회장 경찰에 출석하면서 전공의가 특별한 죄가 없다는 건 의사회원뿐 아니라 전 국민이 모두 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나를 포함한 의협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죄, 혐의 여부도 모두 죄가 없다는 건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이국종 대전 국군병원장 이국종 뭐냐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유명하시죠. 예, 이거에 대해서 입장을 냈다는데 어떤 겁니까? 네, 공식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는데요. 네. 이렇게 정부가 의대 증원을 하는 것이 필수 의료 분야에서 의사를 확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라고 그래요.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요. 지금 의료계가 벌집이 터졌고 전문이 더 이상 배출이 되지 않아서 없어질 거다라면서 해외 사례를 또 들었는데 네. 한국 같은 응급실 뺑뺑이는 해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대 증원을 할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좀 필수 의료를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다져야 한다라고 네. 강조했는데 정부 정책의 실패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래요. 지금 뭐 모자란 부분, 뭐 산부인과라든지 특히 그 소아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사들이 필요한데 당장의 의사들을 많이 뽑는다고 해서 과연 그곳으로 지원을 할 것인가 맞습니다.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또 이 전공의는 아주 어떻게 보면 값싼 인력으로 그동안에 뭐 이용했다 뭐 이런 지적들이 많은데 네. 이에 대해서 과연 그 의사 정원만 늘리는 것이 방법이겠느냐 하는 것들이 아직 조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또 판단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폭염이에요. 어제 제가 더위를 먹었다고 했는데 제주도에서는 지금 비가 엄청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제주에 장마가 시작이 됐는데 네. 어제 호우 경보까지 발령이 됐습니다. 특히 서귀포에는 220mm가 넘는 엄청난 양의 비가 쏟아졌는데 예. 이게 얼마나 기록적인 거냐면 네. 하루 강수량으로 6월 기준 역대 2위에 해당하는 기록이었습니다. 오. 침수 피해가 여러 군데에서 발생을 했고요. 예. 한라산 등반로, 올레길 이런 곳은 출입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제주도에 놀러 가신 분들 깜짝 놀라셨겠네요.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근데 주말이면은 남부지방에도 장마가 시작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주말에 남부지방 그리고 중부지방 일부에도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고 네. 주말 낮부터는 또 비가 전국적으로 내리겠습니다. 네. 비가 내리면 더위가 좀 사그러들지 않을까 네. 이렇게 기대하시는 분들 계신데 더위는 여전할 걸로 그래요? 보입니다. 기온은 조금 낮아지는데 습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 체감 온도는 올라가서 오히려 더 찝찝한 찜통 더위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 온도와 습도를 알려드리지 않습니까? 그럼요. 제가 매시간 알려드리고 있죠. 근데 요즘 6월인데 너무 더워요? 맞습니다. 35도를 오르내리면서 정말 맹렬한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 네. 어제 일부 지역은 폭염 경보가 내려지기도 했고요. 네. 지난 19일에 경북 경산시 하양읍에는 39도라는 온도가 찍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예. 세계적인 현상인데 인도에는 기온이 지금 50도까지 올라서 온열 질환 사망자 110여 명에 이르고요. 예.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금 성지순례를 진행하고 있는데 오. 사망자가 무려 1000명을 넘겼고 대부분 열사병으로 숨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니까요. 열사병 주의하셔야 됩니다. 특히 낮에 돌아다니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비가 내린다고 했는데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습도가 찝찝해요. 너무 더워요. 어떡하죠? 저희가 더위를 먹었나요? 네. 물을 많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집에 있는 게 최고겠네요. 아유, 그럼요. 빈대떡 생각나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이니까 그냥 기분 좋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영민한 뉴스. 정말 영민해지고 있어요. 그럼요. 네. 더 영민해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